이번 시간에는 16장에 이산신호 및 차분 방정식, 또 Z변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이런 용어 자체가 이산신호나 차분 방정식이나 또 뭐 Z변환 이런 용어들은 생소한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수열하고 급수를 배웠을 거예요.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개념이 이렇게 연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공에서는 이제 뭐 통신공학이라든지 신호를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그 전공에서 또 이제 배우게 되는 개념들인데, 이 공업수학에서는 뭐 이제 고등학교의 그 개념들하고 또 신호 처리 그 개념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요 16장에서 소개를 하니까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좀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각 이산신호, 신호는 이제 신호 처리에서 우리가 이산신호의 반대말은 연속신호인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렇죠? 이산신호는 디스크리트한 그 신호,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으로 연속 신호가 아니라 딱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호가 있고 없고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렇죠? 아날로그 신호는 신호가 뭐 많고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이 가미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차분 방정식은 그런 이산 신호가 변수인 방정식. 우리가 여태까지는 변수가 연속적인 그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정의해서 풀었는데, 이 차분 방정식은 변수가 이산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산적으로 그 생성되는 그런 함수들이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이 차분 방정식. 그 다음에 Z변화는 말 그대로 복소평면이에요. 복소평면으로 그런 이산 신호들을 이렇게 복소평면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Z변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아무튼 그 개념들이 조금 생소한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16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 챕터가 좀 길어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산 신호는 통신공학에서도 이제 좀 자세하게 뭐 이렇게 다루겠지만, 공업수학에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이렇게 전공을 접하면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산신호 챕터를 우리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이산신호의 생성하고 표현, 또 기본적인 이산신호, 수열과 급수에 대한 개념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산신호가 변수인 방정식, 차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Z변환, 이산신호 차분 방정식의 그 변환을 복소평면에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거를 Z변환이라고 하고, 또 Z변환의 역변환도 또 이렇게
복소 평면에서 이렇게 이산 신호로 이렇게 또 변환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역변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Z 변환의 일반적인 또 성질들이 있어요. 이제 선형 정리라든지 라플라스 변환에서 선형 정리라든지 또 복소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Z 변환에서 또 이제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Z 변환을 본격적으로 여기서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논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2주 동안에 걸쳐서 요 16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차분 방정식의 응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분 방정식은 이 신호 처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은 매달 그 이자가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그런 이자 계산을 하는 공식들을 이제 이런 차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은 대출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만큼 갚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 차분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 그런 방정식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산신호 또 차분 방정식 이런 개념들은 이런 이공계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좀 이렇게 응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연속 신호의 이제 표본화. 그러니까 연속 신호를 우리가 신호 처리를 하려면 연속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디지털 신호를 송신하고 또 수신단에서 그 디지털 신호를 연속 신호로 또 변환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호 처리가 되는데, 그런 연속 신호를 표변화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6.8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Z 변환이 Z가 이제 복소 평면이라 그랬는데, 이 Z 변환하고 또 라플라스 변환은 뭐예요? 우리가 S 평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S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Z 변환은 그냥 J 오메가로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실수구가 없고. 그래서 Z 변환하고 라플라스 변환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16.9절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S 평면하고 G 평면하고 이렇게 매핑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변환을 도형에서 도형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을 16.10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용어들을 요 16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그래서 16.1절에 이산 신호에 대한 용어 정의, 또 이산 신호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수열과 급수에 대한 개념, 등차 수열, 또 등비 수열,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호 처리를 하려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본 함수들을 좀 이렇게 변환을 하는 개념들을,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할 때도 뭐 단위 계단 함수라든지 단위 경사 함수라든지 또 임펄스 함수라든지 사인 함수라든지 지수 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 함수들을 변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 이산 신호 처리에 있어서도 신호 처리를 하는데 그런 신호들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요번 시간에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먼저 16.1절에 그 이산 신호의 생성과 표현,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연속 신호란 독립 변수가 독립 변수가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연속 신호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신호 값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를 표현하는 게 이제 연속 신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그런 연속 신호를 다루는 것도 있지만 이산 신호를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게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산 신호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산 신호는 우리가 n은 0, 1, 2 뭐 이럴 때만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사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거를 우리가 이산 신호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연속 신호는 시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연속 신호는 시간에 따라 어떤 함수 ft가, 그렇죠? 근데 이 이산 신호는 우리가 이게 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로. 그 다음에 여기를 x의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산 신호는. 그러면은 얘는 제로일 때 어떤 값 이렇게 있겠죠. 또 여기가 n은 1이다. 여기가 n은 2다. 그렇죠. 이렇게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면 요 값들이 이렇게 어떤 값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n은 0, 1, 2 이런 상태로 값이 존재하고 요 사이 값은 값이 없는 거죠. 요런 사이 값은 값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연속 신호는 시간에 따라서 값이 계속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연속 신호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연속 신호와 이산 신호의 차이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렇죠. 다음은 16.1.1절에 이산 신호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산 신호는 태생적으로 그 이산 신호인 것도 있지만 연속 신호를 이산 신호로 이렇게 변환을 대부분이 그렇게 변환을 하는 게 많다. 그걸 우리가 샘플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속 신호를 샘플링을 하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샘플링을 하면 이산 신호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속 신호가 이렇게 이제 있게 되면
연속 신호가 있게 되면 여기가 N0고 여기를 N1이고 그러면 요때 요 값이 얼마인지가 요 사이 값은 읽지 않고 N1일 때, N은 2일 때 요 값을 읽어주면 그게 이제 이산 신호화 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샘플링의 그 원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ZOH, 제로 오더 홀드 값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장치라고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연속 신호가 들어가요. RT가. 그러면 여기에서 TS 샘플링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샘플링 시간마다가 스위치를 온, 오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값을 여기에서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떤 디스크리트한 신호가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05H를 거치면 여기에서는 값을 여기서 이 R 에스터리스크 T에 해당되는 이산 신호 값을 계속 유지해주는 장치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가 다시 연속 신호화 될 거 아니에요. CT라고 그랬죠. 이거를 CT다. 그러면은 얘가 연속적인 신호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얘는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RT 값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신호가 이제 연속 신호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RT의 에스터리스크는 이제 이산 신호화된 값을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요 ZOH에서는. 그러면은 CT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제로가 얘는 요런 값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값이 여기에서 제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산 신호를 연결을 하는 그런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TS를 샘플링 시간에 따라서 온오프를 주기적으로 샘플링 시간은 뭐 1초다. 그럼 1초마다 하나씩 요게 1초마다 하나씩 이산 신호를 전달해 주면 그 이산 신호가 요 ZOH를 거치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변환시켜 주게 그런 신호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R 에스터리스크 T에서는 이산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ZOH를 제로 오더 홀드 기능의 그런 장치를 거치게 되면은 이런 이산 신호들을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형태로 우리가 여기에서 뭐 그 샘플링 연속 신호를 이렇게 샘플링해서 이산 신호를 생성하고 또 ZOH를 거쳐서 그거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 신호는 스위치를 온 오프 해주면 그게 이산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연속 신호 XT를 등간격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런 디지털 신호가 이런 값이 되겠죠. 그쵸? X0 값, XTS 값, 2의 TS 값, 3의 TS 값, 그쵸? 그래서 TS를 1초마다 생성한다 그러면은 TS가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산 신호 또는 디지털 신호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반식으로 이제 요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 S 샘플링 어떤 시간에 따라서 샘플링 되는 값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를 샘플링의 전체 합을 구하는 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T의 델타 T 마이너스 N의 T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이산 신호 값으로 이렇게 이산 신호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한 디지털 신호값 X n번째의 디지털 신호값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요 16.12에 보면 이산 신호에 표현해 가지고 XT, YT, KT 이렇게 이산 신호를 이렇게 가로로 요거는 이제 그 연속 시간의 값인 거고 연속적인 시간의 연속 신호인 거고 그거를 이산 신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꺾기 가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이산 신호 값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n은 마이너스 1, 0, 1, 2,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이산 신호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꺾기 가로로 표현하면 그게 이산 신호로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산 신호 표현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산 신호는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개념적으로는 좀 이렇게 와닿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인 이산 신호들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열하고 수열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열은 이산 신호의 일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산 신호의 일종이고 이 수열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제 숫자의 배열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뭐 n번째의 그 수열의 값이 얼마인지 또 n번째까지의 수열의 합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다 계산을 하고 또 그 일반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유도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그걸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런 수열에 대한 개념하고 또 수열을
급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할 테니까 뭐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 뭐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저런 게 있었지라고 기억을 한번 되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산 신호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수열하고 급수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다루는데 여기서 수열은 아까 이산 신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산 신호는 x의 꺾기 가로 n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래서 그 독립변수인 n은 n번째를 의미를 하게 되고 x의 n은 n번째의 수열의 값을 이렇게 의미를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급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n번째까지의 수열의 합에 대한 급수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메이션 k는 0부터 n까지 x의 k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열 xk의 합을 나타내는 걸로 우리가 급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x의 꺾기 가로 k는 k로 표현되는 수식으로 나타내거나 숫자의 나열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x0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열을 급수식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수열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그런 수열 가운데 등차 수열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인접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또는 뭐 감소하는 그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초항을 우리가 A, 그렇죠? 그 다음에 등차를 우리가 공차를 두 수 차이의 차야를 우리가 공차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차는 D로, 초항은 A로 이렇게 그 다음에 항수는 N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N은 요거는 X의 N-1 플러스 D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D가 공차니까 X의 N은 X의 N-1항 플러스 공차 D를 더하면 XN 항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n번째 항의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S의 N, M항까지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일반 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건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유도를 한번 해보면 S의 N은 A 플러스 초항 플러스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2D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플러스 뭐예요? 여기서 L 마이너스 마랑 L은 마랑을 의미하죠. 2D 그쵸?
요거에 플러스 L-D, L-D.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요거에 플러스 마랑.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거꾸로 써요. SN을 L 플러스 뭐예요? L-D 플러스 L-ED 이렇게 거꾸로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플러스에 A 플러스 ED 플러스 A 플러스 D 플러스 A 이렇게 초항 거꾸로 쓴 거예요. 그쵸? 얘를 더해요. 얘를 더해줘요. 그럼 얘는 뭐예요? 2에 S에 N이 되고 A 플러스 L이 되겠죠. 근데 얘는 N번까지 항이니까 N이 몇 개 있는 거예요? N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SN은 일반항 SN은 2분의 뭐예요? A 플러스 L에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일반 항 SN N번째까지의 합을 수열의 합을 이 등차 수열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L 마랑은 우리가 여기에서 마랑은 L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해요? 초항 플러스 마랑이니까 n-1 공차가 얼마? d. 그쵸? 이렇게 써주면은 요게 L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다시 쓰게 되면 2분의 A 플러스 요 가로를 중가로로 A 플러스 L 그쵸? A 플러스 L에 L이 요거잖아요. L이 A 플러스 N-1의 D 그쵸? 요거에 곱하기 요거 N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2분의 2a n-1의 d n-1의 d 그쵸? 요거에 전체의 요 n이죠. 그쵸? 여기 n이잖아요. 이거. 전체의 n을 곱해줘야죠. 그쵸? 여기에다가 n을 곱해준 거죠. 그쵸?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 거죠. 아무튼 이 등차 수열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n번째까지의 합이 된 거죠. 그렇죠? n번째까지 합이 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 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가우스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요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요 이산신호에서 좀 잘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등차 수열에 대한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수열이 3, 7, 13, 21, 31 이런 수열이 있다. 그래서 1000번째에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등차 수열의 규칙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AN 항을, 그러니까 N번째의 항값이 얼마인지를, 그거를, 요 1000번째는 A의 이렇게 1000번째 항 값을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A0, 첫 번째니까 A1, A2, 뭐 이런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000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면 뭐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써보지 않고 우리가 예측을 하면 1000번째 항까지를 구하면 요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돼요. 여기서 A1은 3이고 A2는 A1 플러스 4고, 그렇죠. 또 A의 3는 A의 2 플러스 A2가 7인데 7 플러스 A3가 13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 4, 6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되는 그런 상태로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A의 N항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일반항 AN을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얘는 뭐예요? A는 A의 얘는 항상 뭐예요? 요 항은 항상 A의 N-1이 되는 거죠. 그렇죠? A의 N-1가 A는 A의 N-1 플러스 얘가 뭐예요? A의 2의 N이 되죠. 3일 때는. 2일 때는 2 곱하기 N이 2니까 2 곱하기 2, 두 번째니까. 그 다음에 얘는 세 번째는 뭐예요? 2 곱하기 3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일반항으로 쓰게 되면 2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AN은 AN-1 플러스 2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AN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의 N-1로 요걸 쓰게 되면 얘는 뭐예요? A의 N-2에 플러스 N이 N-1이니까 2의 N-1,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말항까지 얘를 표현을 하게 되면 A의 N-AN, A의 N-1, A의 N-2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다 보면 나중에 A의 1까지 표현할 수가 있죠. A의 2는 A의 1 플러스 2 곱하기 2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또 A의 1은 뭐예요? 얘는 A의 1은 3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초항이 3이니까 A1은 3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양변을 더해요. 얘 좌변하고 얘하고 얘를 요거를 좌변 우변을 이렇게 더해요. 얘를 이렇게
좌변은 좌변대로, 우변은 우변대로 더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어, 얘는, 그거를 한번 써보면, A에 N 플러스, A에 N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 플러스 2, 플러스 A에 1. 얘는, A에 N-1 플러스 2n 플러스 A에 N-2에 플러스 2에 N-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A에 1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A에 3이죠. 3. 그러니까 요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뭐 똑같은 값을 이렇게 좌변, 우변 더 해주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뭐예요? 좌변, 우변에 요게 서로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요거가 같이 있습니다. 요거 상쇄되고, 여기서 얘도 A1 플러스 A3 그러면은 얘가 상쇄가 될 거예요. 그렇죠. 다 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도 상쇄가 되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남는 게 얘도 없어지고 얘는 AN만 남겠죠. 요 항에는 좌변에는 AN만 남고 우변은 얘가 이렇게 돼요. 다 더하면은 두 배의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겠죠. n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에 플러스 1. 3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n 그러니까 초항이 이제 n이 된 거죠. 그렇죠? n-1, n-, 공차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건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1이 된다. 그렇죠?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약분이 돼서 n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1 값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A의 n번째의 값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A에 n을 1000 대입을 해주면 A에 1000을 대입해주면 얘는 뭐예요? 여기서 A에 1000을 대입해주면 1000 곱하기 1000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1000자승 플러스 1000 플러스 1 그래서 값이 100 1001 이런 값으로 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값으로. 그래서 1, 10, 100, 1000, 만, 10만, 100, 100만, 1001이 1000번째 값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요 등차 수열을 이용을 해서 n번째까지의 합을 구한다거나 또 n번째의 한 값이 얼마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한 값을 써가면서 일반식을 찾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 좀 연습을 해주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등비 수열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등비 수열은 인접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초항의 값을 뭐 A로 표시를 하고 R 공비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 초항은 A, 그 다음에 R을 곱해서 AR, 또 R을 곱해서 AR 자승 이렇게 해서 A의 R의 K 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K는 이제 우리가 전체 썸을 하게 되면 0부터 K까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산신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n번째의 신호값은 x의 n은 이산신호는 그 수열의 값은 r 곱하기 x의 n-1항의 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의미를 알겠죠. 그렇죠? x의 이산 신호 n은 n번째의 신호값은 n번째보다 하나 작은 n-1의 신호값 곱하기 공비 r을 곱해주면 xn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n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렇죠? n번째까지 하는 k는 0부터 n번째까지 a의 r의 k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일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1-r분의 a 곱하기 1-r의 n 플러스 1승이 해당이 되는 값으로 단 여기서 r은 1이 안 되는 값이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n은 0부터 n까지 이런 값으로 정의가 될 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거기서 뭐 표현법을 이렇게 써도 a의 n으로 이렇게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a의 n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같은 식이고 여기서 r이 그러니까 여기서 r 값이 1보다 작은 값이다. 0. 얼마다. 그럼 소수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0.1이면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는 이렇게 요게 제로가 된다.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가면은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n이 무한대일 때는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r분의 a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등비수열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쓸 수가 있고 뒤에 보면 예제 2번에서 보면 요 식을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 보여주는 예제 2번에 등비수열의 합이 SN이 서메이션 K는 0부터 N번째까지 AR의 K승은
값은 1-i분의 a 곱하기 1-r의 n 플러스 1 값인 거를 보여라. 그쵸? 그래서 초항은 a고 공비는 r이고 r은 1이 아닌 경우, 만약에 r이 1보다 작을 때는 1-r분의 a였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걸 좀 기억을 해서 얘를 요거를 등비수열의 합을 그 SN을 각 항을 이렇게 다 풀어서 쓰면 전개하면 SN은 뭐예요? A에 0부터 n번까지니까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자승 플러스 얘가 플러스 A의 R의 n-1 플러스 A의 R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R을 곱해요. R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S의 n R의 이걸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쓰지 말고 A의 이렇게 된 거죠. R을 곱해주면 AR 플러스 AR 자수. 그래서 A의 R의 n승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A의 R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는 그렇죠. 잠깐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더 써줘요. 그래서 플러스 AR의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여기에서 A의 R의 n승이 되는 거예요. 이걸 플러스 A의 R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요 두 식을 Sn-R의 S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걸 빼줘요. 그러면은 Sn-R의 Sn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요걸 빼면은 얘는 다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거니까 제로가 다 제로가 되고 여기도 다 제로가 될 거고 여기도 제로가 되고 여기도 제로가 되고 여기 제로가 되고 얘가 이렇게 다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제로가 되고 A 플러스 A 마이너스 A의 R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A의 마이너스 A의 R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A의 1 마이너스 R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정리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1 마이너스 SN의 1 마이너스 R 얘는 뭐예요? A의 1 마이너스 R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N은 1 마이너스 R분의 A의 1 마이너스 R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요게 그 일반식이 n번째까지의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A가 초항이고 공비가 R일 때 n번째까지의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식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다 고등학교 때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복습 삼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예제 3번은 sum sn이 k는 0부터 n번까지 a의 k의 ar의 k승에서 등비가 등비가 요거일 때 r은 1, r은 1보다 작을 때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라. 그렇죠? 그래서 그 식은 여러분들이 r이 1일 때, 그렇죠? 그냥 요거는 다 그냥 써주면 돼요. 여기에 보면은 풀이를 보면 공비 r이 1일 경우에는 AR K승에 R에 1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예요? n번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A가 n 플러스 1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이렇게 n 플러스 1의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SN을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써보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 마이너스 그러니까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수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R의 R이 마이너스 1승에 해당했죠. 예를 들면 0.1이라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승에 n을 n이 무한대가 되면 이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제로가 돼요. 그래서 1-r분의 a 값이 되더라.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에서는 등비 수열의 합이 SN이 1-r분의 a 값이 되고 이거를 좀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제 4번은 다음에 순환소수를 이용해서 분수로 표현하라. 우리가 p 값이 이렇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분수로 표현을 하려면 분수값이 얼마인가 표현을 하려면 먼저 양식에다가 100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순환소수 부분이 뭐예요? 요게 0, 그러니까 16까지 요게 이렇게 돼요. 0.16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순환소수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얘를 순환소수를 순환소수 부분을 없애려면 분수로 표현을 하려면 100을 곱해줘요.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해주고 정리하면 얘는 100p가 되고 그러면은 얘는 100p면은 16이 되죠. 0.16 곱하기 100 하면은 0. 플러스 0.666이 되는데 그거를 플러스 p를 갖다가 써주면 플러스 0.5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100p 16 플러스 p 플러스 0.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를 정리하면 99p는 16.5가 되죠. 그래서 p는 99분의 16.5가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얘는 6분의 1이에요. 6분의 1이다. 그렇죠? 이렇게 p를 분수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그 순환소수 부분을 이렇게 그 이산신호로 이제 처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순환소수 부분이 나오면 그거를 이렇게 그 분수로 처리를 하면 우리가 신호 처리를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예제 5번은 등비수열 SN이 K는 M부터 N까지 ARK에서 R이 1이 아닌 경우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등비수열이 K는 제로항부터 이렇게 해서 M항 거쳐서 N항까지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항부터 N까지의 합이 얼만큼 되는지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SN이 sum K는 M부터 N까지 합이 얼마냐. 그쵸?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K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얘는 0부터 N까지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0부터 M까지 합을 빼면, M부터 N까지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그래서, 풀이된 과정식을 보게 되면 요 의미예요. 이렇게 SN이 K는 M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N까지 합에서 M까지 합을 빼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초항하고 말항하고 등비를 아니까 요 수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런 수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이산 신호를 이렇게 중간에서 얼마까지 값을 구한다든지 그런 개념을 좀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제 6번은 n은 0부터 9까지 이거는 이제 지수 함수인데 exponential 2분의 j 파이 n까지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얘는 뭐예요? 지수 함수로 표현이 되네. 그러니까 얘는 초항이 얼마예요? 1이고 초항이 1이고 등비가 exponential 2분의 j 파이인 거죠. 그쵸? 6번에. 그러니까 얘는 초항이 1이고 등비가 exponential 2분의 j의 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SN 값을 구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책의 풀이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얘는 exponential 2분의 j 파이는 j로 그렇죠. exponential j의 5파이는 exponential j 파이로 이렇게 변환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쉽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오일러 공식은요 exponential j의 2분의 파이는 얘는 뭐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j의 사인의 2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제로고 사인 2분의 파이는 2. 그 다음에 exponential j의 5파이는 2파이는 회전 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exponential j파이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exponential j 5파이는 잘에 j파이가 되고 또 그거를 exponential j의 5파이는 exponential j의 파이가 되고 얘는 코사인의 파이의 마이너스 플러스 j의
파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제로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코사인 파이. 뭐, 여러분들이 요 값을 계산을 해주면 9번째까지의 9항까지의 9번째 항까지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공비가 R은 익스포넨셜 2분의 J파이 그쵸 그러면 J로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유리화를 시키게 되면 2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J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약분돼서 1 플러스 J가 되고 그래서 이 SN을 더하면 그러니까 썸을 구하면 9번째 제로부터 9번째까지 썸을 구하면 1 플러스 J의 오메가 값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값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예제 7번 7번은 얘는 공비가 2분의 J파이고 얘는 뭐야? 공비 R이 2분의 1에 익스포넨셜의 2분의 J파이가 되겠죠. 그쵸? 초항은 A는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공비는 요 공비의 n승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무한대까지 얘를 가게 되면 R의 n승을 해주면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2분의 J파이의 요거의 n승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n이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제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SN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썸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유리화를 시켜주면 이렇게 된다. 그거는 뭐 단순 계산이니까 쉽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계산을 여러분들이 수열해서 등비 수열해서 좀 계산할 줄 알면 될 것 같고 다음은 x의 n번째의 그 수열을 수열 xn을 이렇게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럼 공비가 얼마예요? 얘는 2분의 1이죠. 공비 R은 2분의 1. 그 다음에 초항이 1이다. 그렇죠? 그래서 수열의 일반식으로 요거를 쓰게 되면 x의 제로 첫 번째는 1. 그렇죠? x의 1은 얼마예요? 2분의 1에 x의 제로 x의 2는 2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x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수열의 일반식은 2분의 1 이렇게 되면은 2분의 1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x의 n식으로 일반식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2분의 1의 n승계가 있고
x1, 요게 x0가 뭐예요? 1이니까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단위 수열이라 그래요. 요거를 단위 수열이다. 그러면 얘는 x의 그 단위 수열을 유닛 수열이라 그래가지고 u의 n으로 이렇게 크기는 1이고 수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요 예제 8번까지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소개를 했고